도쿄의 아침 공원에서 벌어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떠올려보자. 92도엔 일본인 할머니가 무릎을 굽히지도 않고 유연하게 발끝에 손을 댄다. 신음도 없고 무언가를 짚지도 않는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에 젊은 사람도 감탄할 정도다. 반면 서양에서는 60이 넘은 이들이 양말을 신기 위해 의자에 앉지 않으면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도호쿠 대학교의 연구진은 일본 고령자들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80을 넘긴 일본인의 대부분이 손을 짚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나이대의 미국인은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연구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고 이 노인들이 어떤 보조제도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요가 수업을 듣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의미의 운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매일 밤 자기 전 특정한 5가지 동작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야간 관절 회복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다. 쉽게 말해 자는 동안 관절이 스스로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믿기 어려운 수치들이 이어졌다. 이 간단한 밤 운동만으로도 관절액 생성이 증가하고 아침에 몸이 뻣뻣한 증상은 절반 이상 줄었으며 유연성 평가 점수는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과학계가 가장 주목한 지점은 따로 있었다. 이들의 혈액에서 염증 수치를 측정했을 때 기존 노화 이론과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들의 염증 수치는 60이 아닌 40대와 유사했다. 매일 밤 단 몇 분의 움직임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도구도 헬스장도 복잡한 루틴도 필요하지 않았다.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동작은 서양 의사들이 처음 들었을 때 비웃을 정도로 상식밖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정밀 촬영 결과 닳아 없어졌어야 할 관절 내 연골이 되살아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단 한 자세를 단 몇 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고가의 주사가 모방하려는 성분이 몸에서 직접 생성된 것이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를 알려달라.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글을 남기고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5번째 동작은 일본의 장수 노인들이 매일 밤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는 정울 자세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앞으로 숙이는 간단한 스트레칭처럼 보이지만 이 동작은 하루의 긴장을 풀어내고 다음 날의 몸 상태를 되살리는 기본이 되는 움직임이다. 일본의 어르신들은 이 정울 동작을 밤의 리셋 버튼이라고 부른다. 바닥에 다리를 곧게 뻗고 앉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평소 하지 않는 자세가 된다. 척추는 머리끝에서 실로 끌어올려지는 듯 곧게 세우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손끝을 다리 쪽으로 걸어가듯 내딛는다. 억지로 당기거나 튕기지 않고 그저 호흡에 집중하며 중력에 몸을 맡긴다. 이 단순한 자세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교토의료 연구소가 밝혀냈다. 이 자세를 일정 시간 유지하면 근막이라 불리는 근육 주변의 단단한 결합 조직이 서서히 풀리며 제자리를 찾아간다. 연구팀은 80 가까운 노인 300여 명을 반년 동안 관찰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동작 하나만 꾸준히 한 사람들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닿는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고 무엇보다 허리 통증 지수가 절반 이상 낮아졌다. 단 한 가지 동작이 몸의 무게를 이토록 가볍게 만든 것이다. 이 정울 동작의 핵심은 바로 언제 하느냐에 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천이 천천히 내려가는 그 시간대에 몸은 가장 유연해진다. 마치 따뜻한 엿이 부드럽게 늘어나듯 근육도 자연스레 이완된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이어가며 내쉴 때마다 몸이 조금씩 더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껴보라.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허락하듯 내려가는 것이다. 바닥이 너무 딱딱하다면 접은 담요를 엉덩이 아래에 두면 된다. 일본의 노인들은 완벽한 자세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처음에는 무릎까지만 손이 닿아도 괜찮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정강이를 지나 발목까지 닿게 된다. 그 변화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처럼 찾아온다. 신경계가 이 동작을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리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몸이 믿어야 움직임이 따라온다. 바로 이것이 일본식 정울의 본질이다. 꾸준함 속에서 몸은 서서히 자신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유연함으로 바뀌어 간다. 네 번째 동작은 겉보기에는 마치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는 듯 느껴질 수 있다.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척추 깊숙한 곳에서 정교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노인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해온 이 누운 척추 비틀기는 단순히 유연성을 높이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몸의 구조적인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바닥에 등을 붙이고 편안하게 누운 뒤 두 무릎을 가볍게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안정적으로 고정한다. 그런 다음 천천히 두 무릎을 한쪽으로 기울이되 양어깨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팔을 양옆으로 길게 뻗는다.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요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가진다. 짧게는 30초 만에도 몸이 전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 이후에 시작된다. 도쿄 노년의학연구소는 이 자세가 실제로 척추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인간의 척추는 하루 종일 중력에 눌려 점차 압축되며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아침보다 키가 약간 줄어들 정도로 디스크가 눌려 있다. 그런데 이 비틀기 동작을 통해 척추뼈 사이에 다시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통해 윤활액이 재분포되며 척추가 본래의 유연함을 되찾는다. 마치 하루 종일 눌려붙은 흡착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듯한 과정이다. 실제로 이 동작을 3달간 매일 저녁 실천한 60이 넘은 참가자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더 길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다고 응답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동작 뒷좌석에 손을 뻗는 행위 모두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유연성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다. 이 자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호흡이다. 몸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들이쉬는 숨은 갈비뼈 사이에 잘 쓰이지 않던 근육들을 자극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를 그 근육 사이로 보내듯 천천히 들이마시면 마치 풍선이 부풀든 몸 한쪽이 확장되며 닫혀있던 공간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이런 늑강은은 오랜 시간 얕은 호흡과 잘못된 자세로 굳어있던 부위이기 때문에 숨을 불어넣듯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어르신들은 이 자세를 할 때 작은 베개나 접은 담요를 무릎 사이에 끼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한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의 반복 속에서 체득한 그들만의 지혜다. 각 방향에서 최소한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손쉽게 넘기고 싶은 충동이 들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 뇌는 30초만 지나도 반대편으로 바꾸자고 속삭이지만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기까지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회복의 시작이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몸 전체가 조용히 정렬되고 회복되는
이 비틀기 자세는 일본 노인의 저녁 루틴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이다. 앞으로 소개할 다음 동작은 이보다도 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매우 특별한 움직임이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더 많은 시니어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건강 루틴 영상이 올라오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동작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척추 건강을 위한 핵심 루틴으로 수많은 일본 노인들의 밤을 지탱해온 고양이소 물결 움직임이다. 바닥에 손과 무릎을 짚고 엎드리는 이 기본 자세 자체만으로도 이미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성인은 유아기를 지나면서 이 자세를 거의 다시 하지 않는데 바로 이 네발 자세야말로 척추가 마디마다 따로 움직이는 법을 다시 배우는 구조적인 훈련이 된다. 일본의 장수 노인들은 이 동작을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닌 몸의 호흡과 물결을 맞추는 하나의 저녁 명상처럼 여긴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바닥으로 부드럽게 떨어뜨리고 가슴과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올리며 척추를 활처럼 휘게 만든다. 이것이 소의 자세다. 이어서 숨을 천천히 내쉴 때는 등을 천장 쪽으로 둥글게 밀어 올리고 배꼽을 등 쪽으로 끌어당기며 마치 성난 고양이처럼 척추를 동그랗게 만든다. 이 두 가지 움직임은 흐름이 끊기지 않게 파도처럼 이어져야 하며 정지하거나 멈추지 않고 유연하게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오사카 대학교의 연구팀은 이 동작을 하는 동안 뇌척 수액의 순환이 얼마나 활발해지는지를 첨단 영상 기술로 측정했다. 그 결과 이 물결 움직임은 뇌와 척추를 감싸는 액체의 흐름을 크게 개선해 하루 동안 쌓인 대사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뇌척 수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침 기상 시 몸이 뻣뻣하고 머리가 멍한 상태가 지속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와 같은 퇴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연구는 60을 넘긴 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매일 밤 고양이소 물결 동작을 수행한 이들은 아침의 뻣뻣함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척추가 잘 움직이면 밤새 뒤척이는 횟수도 줄어든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 동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부터 올라오는 파동처럼 물결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꼬리뼈에서부터 시작해 한마디 한마디 척추를 타고 흐르듯 올라가 머리까지 닿고 다시 그 물결을 되돌리는 식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일본 노인들은 자신이 해초처럼 바닷속에서 흘러가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이 동작을 실천한다. 바로 이 시각적 상상이 동작의 유연성과 효과를 끌어올리는 비결이다. 처음 시작하면 손목이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손바닥 대신 팔꿈치를 대고 해도 되고 손바닥 아래에 수건을 접어 받쳐주면 무리가 덜 간다. 일본식 접근법은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지속하는 것을 중시한다. 약 2주 정도만 지나면 손목이 점차 적응하면서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 동작은 최소한 일정 시간 동안 끊김없이 반복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에 맞춰 움직임을 연결하면 척추는 마치 내부에서 윤활유를 바른 듯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간에 간혹 사르륵 소리가 나거나 마디가 딸깍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는 관절 사이에 갇혀있던 가스가 빠져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다뤄본 동작들이 몸의 중심을 다뤘다면 다음 동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중요한 부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열쇠는 바로 그곳에 숨어 있다. 두 번째 동작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단순해 보인다고 생각해 무심코 넘기기 쉬운 발목과 엉덩이 돌리기다.
하지만 일본의 장수 노인들은 이 작은 회전이야말로 관절 노화를 막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루틴이라 말한다. 침대나 요가 매트 위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는다. 그런 다음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횟수를 반복한다. 이어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해준다. 언뜻 보면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지만 일본 연구진은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놀라운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발목은 26개의 뼈와 30개가 넘는 관절, 그리고 100개가 넘는 근육과 인대 힘줄이 정교하게 얽혀 작동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복잡한 구조는 점점 굳어지고 80이 넘은 많은 이들이 예전보다 7팔 이상 발목의 가동성을 잃고 살아간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발목이 굳으면 단지 걷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엉덩이도 함께 무리를 받는다. 발목이 제 역할을 못하면 무릎이 대신 비틀리고 회전하며 보상하려 하고 이는 결국 관절 통증으로 이어진다. 나고야 대학에서 실시한 장기 연구에서는 80 가까운 노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삼 년 동안 관찰을 이어갔다. 매일 밤 발목을 돌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눠 추적한 결과 발목 회전 동작을 꾸준히 실천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낙상 사고가 월등히 적었고 보행 속도도 훨씬 빨라졌으며 특히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 발목을 움직이는 것이 무릎 건강을 돕는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이 동작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하지만 일본 노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발목을 돌린 후에는 등을 대고 누운 채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볍게 당겨 안은 다음 고관절을 중심으로 원을 천천히 그리듯 회전시킨다.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다시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횟수만큼 반복한다. 이 동작은 단순한 걷기 동작으로는 절대 자극되지 않는 회전 근육까지 움직이며 고관절 안에 있는 활액의 생성을 자극해 관절 윤활을 극대화한다. 걸음은 앞으로 가는 한 방향 운동에 그치지만 이 엉덩이 돌리기 동작은 위아래 앞뒤 회전을 포함한 3차원 움직임을 모두 포함한다. 마치 반죽을 한 방향으로만 젓는 것과 부드럽게 접어 올리는 것의 차이처럼 이 회전 동작은 관절 내부를 더욱 부드럽게 정돈해준다. 일본 정형외과학회는 매일 밤 엉덩이 원 돌리기를 실천한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엉덩이 회전 가동 범위를 거의 절반 가까이 더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가동성의 차이는 실제 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동차에 오르내리는 일이 훨씬 쉬워지고 양말을 신기 위해 몸을 숙이는 일이 힘들지 않으며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신체적 자유도 역시 눈에 띄게 달라진다. 부부 사이의 친밀한 스킨십까지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동작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실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밤사이 8시간 가까이 움직이지 않으며 굳어버릴 수 있는 관절들을 미리 풀어주고 윤활작용을 촉진하면 다음날 아침의 뻣뻣함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깊은 수면 시간 동안 관절 윤활액을 가장 활발히 생산한다. 이 회전 동작은 그 생산을 도와주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엔 작은 원부터 시작해 점차 원의 크기를 키우면 되며 중간에 딸깍거리는 소리나 미세한 튕김이 느껴진다고 해도 통증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오랜 시간 굳어있던 유착 조직들이 풀어지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본의 노인들은 이 동작을 음악을 틀어두고 조용히 하루를 되돌아보며 실천한다.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이 루틴을 명상과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몸과 삶을 가다듬는 저녁 의식이자 건강한 내일로 가는 조용한 다리인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마지막 동작은 너무도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연구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결정적 한 수다. 첫 번째 동작은 겉보기에는 너무도 단순해 보인다. 등만 대고 누운 채 다리를 벽에 올리는 자세, 그게 전부다. 손을 뻗지도 않고 복잡한 움직임도 없으며 장비도 필요 없다. 하지만 이 간단한 자세가 일본의 장수 노인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실천되어 온 이유는 그 안에 숨겨진 생리학적 효과가 실로 강력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처음엔 이 자세의 효과를 과소평가했지만 도쿄 노년의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관절 염증 관련 장기 연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매일 잠들기 전 이 다리 올리기 자세를 반복한 노인들의 관절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절 윤활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더 많이 생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윤활액은 우리 몸에서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자연 윤활제다. 나이가 들수록 이 윤활액의 양은 현저히 줄어들며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과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올리는 이 자세는 그 단순함 속에서 다양한 생리적 작용을 동시에 일으킨다. 먼저 림프 순환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림프계는 심장처럼 자체 펌프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과 중력에 의존한다. 하루 종일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 쪽에 고여있던 림프액은 염증 유발 물질을 함께 품고 있는데 다리를 올리는 이 자세는 그 체액을 몸 중심으로 끌어올려 정화시킨다. 두 번째 효과는 척추 압박 해소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척추 사이의 디스크는 중력에 눌려 수분을 잃는다. 그런데 이 자세는 척추뼈 사이에 부드러운 견인을 가해 미세하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윤활액이 다시 스며들어 척추 디스크를 밤새 회복시킨다. 일본에서는 이 자세를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해온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 관절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유연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다리 쪽에 정체되어 있던 체액이 빠르게 순환되면 한밤중 갑작스러운 소변 욕구나 다리 저림 현상으로 인해 수면이 끊기는 일이 줄어들고 그만큼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자세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기본 세팅이 중요하다. 엉덩이는 벽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다리를 완전히 곧게 펴는 것보다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것이 부담을 줄인다. 일본의 노인들은 종종 엉덩이 아래에 담요를 접어넣어 가벼운 경사를 만들어준다. 이 경사 덕분에 림프 순환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몸의 긴장도 풀린다. 또한 이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계속해야 한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반복하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림프계를 자극하여 흐름을 더욱 촉진한다. 일부 사람들은 머리로 피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상체로의 혈류 증가가 오히려 척추와 내장기관에 영양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다만 특정 심장질환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시작은 짧은 시간부터 하면 된다. 처음에는 몇 분만 유지해도 충분하다. 이틀, 사흘씩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며 몸을 적응시키면 된다. 다리를 들었을 때 따끔거리거나 저릿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정체된 순환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다. 일본의 장수 노인들은 이 짧고 조용한 자세 하나를 하루의 마침표이자 다음 날을 위한 준비로 여긴다. 겉보기에는 가장 단순하지만 바로 이 자세야말로 5가지 움직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회복의 열쇠다.